지금으로부터 65년 전 대만 북쪽 해안 광산촌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소년은 광부였던 아버지를 만 1세가 채 되지 않아 사고로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오남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의사가 됩니다. 의술에 전념하고 있던 37세 청년은 1996년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만 최초로 국민들이 총통과 부총통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시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미사일 실험을 한 겁니다. 대만 유권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은 이때부터 의사가운을 벗고 자신의 고향 대만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난 2024년 청년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 대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난 20일 대만의 제14대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라이칭더 총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6년 전 스스로를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일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라이칭더 총통의 자주적 정체성은 강합니다. 양안 관계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되는 단어기 때문이죠. 같은 민진당 차이잉원 전 총통에 비해서도 그의 반중 기조는 강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의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봐온 모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6남매를 두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의 모친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고자 노력하는 강인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라이칭더 총통 역시 정치인이 된 이후 선물, 돈 등 물질을 주고받지 않는 청렴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 지도부와의 교류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부총통이던 라이칭더 총통은 미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27일에는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총통을 예방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이칭더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된 이후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중국 군용기가 침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미국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유지하며 중국과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과는 달리 국내 전문가들은 외려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건 국립외교원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독립 성향의 근본적인 방향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대외적으로나 실질적인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양안 관계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유는 대만 주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대만은 1992년부터 국립정치대학이 매년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서 통일, 독립, 현상유지 중 어떤 상태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상유지를 답한 주민들이 90%에 육박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진당은 자주적인 정체성 부문에서는 대만 주민들을 만족시켰는데 현상유지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양안 관계가 불안하다 보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고 중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도 축소됐기 때문이죠.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시기 대만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붙이거나 까다로운 검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수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제1농산물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만 언론은 중국의 대만산 농산물 수입 금지로 2022년 농산물 수출 금액이 6억 7,8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단체 관광객들이 대만에 가는 것을 막아 여행사와 대만 여행산업 종사자들 사이 불만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역시 대만과 중국 사이 관계가 너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진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과 너무 대항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미국 세력으로 받아들이고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 미국의 세계 전장 관리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죠. 양안 관계와는 별도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도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에 많이 투자해 놓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진호 교수는 한국이 정치력을 국내 문제에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다채널 외교가 잘 되어 있어 정보원이나 학자들이 현재에 매우 많습니다. 또 샤오메이친 부총통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연락 채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민주당, 공화당과의 교류가 탄탄하죠. 미국 대선을 가장 큰 이벤트로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 우리 모두가 한반도 밖의 상황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